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자가 집필한 만화로 배우는 맹지 탈출 책자를 가지고 강의한 마지막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지 탈출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올려드리는데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필자는 맹지, 법정상권, 공유지분 경매, 유치권,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만화로 된 필자의 책자를 가지고 3, 4개월에 한 번 정도를 학원생들에게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자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는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편집하는 관계로 다소 아쉬운 점이 있겠으나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자는 최근 만화로 배우는 유치권 책자를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이 책자는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유치권 책자의 완성으로 만화로 배우는 경매 관련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맹지로부터 시작하여 법정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까지 오랜 기간 달려왔습니다. 필자는 이제 막 MPL 관련 책자의 집필을 마치고 만화가에게 넘겼습니다. 시중에는 MPL과 관련한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MPL 책자로 이 MPL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간 경매와 부동산 등기, 대법원 판례 등을 만화로 출판한 경험을 살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MPL 책자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자도 금년 12월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여 들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를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강의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맹지 책 중에서 사모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이 책으로 좀 보세요. 이 앞전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적도상 지목이 뭐예요? 도로로 되지라도 도로나 전답 되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도로를 별도로 분할할 필요 없다. 그러나 건축부상 도로 지정을 할 때 지목이 도로라 해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폐쇄된 도로를 갖다가 사더라도 거기가 지목이 안 바뀌었고 도로 있어. 도로. 그런데 거기를 갖다 개인한테 다 불화를 했어. A한테, B한테, C한테 불화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착각을 해요. 아, 지목이 도로니까 도로다. 그건 아니야. 에? 그 도로에다도 건축하려면 건축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키 포인트만 할게요.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게 경매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이런 경우 이게 B가 있고 A가 있어요. 도로, 집이 있어. 그러면은 근데 이 도로 소유자가 갑, 을, 병, 정으로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있어. 그러면은 이 땅이 이 감정평가사가 이걸 하면서 이게 지금 경매가 나왔어요. 이 땅이 경매에 나왔으면은 이게 뭘로 감정을 해요? 맹지라고 감정을 합니다. 보통 맹지라고. 좀 똑똑한 친구들은 맹지라고 감정을 안 하는데 맹지라고 감정을 해요. 소유자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맹지를 하게도 맹지가 아닌 이유가
이 땅이 뭐예요? 왜 맹지가 아니냐면은 이 A가 건물을 지을 때 이 도로를 쓰려고 이 4명의 소유자한테 뭘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용 승낙을 받았어. 사용 승낙을. 그래서 고생은 누가 했어? 이 A라는 친구가 다 했어. 이 A라는 친구가 다 했다고. 그런데 이 A라는 친구가 이렇게 고생을 다 해놓으니까 뭐예요? 여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4명의 소유자에서 소유자는 소유자인데 소유권은 안 바뀌었어요. 소유권은 안 바뀌었는데 뭘로? 건축법상 도로로 바뀌었다. 건축 허가 낼 때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니까 뭐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 소유자들이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다 있다. 그러면 여기는 맹지다 아니다? 안 맹지다? 맹지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 엊그제 제가 설명했는데 이걸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막다른 도로라면 상관없어요. 반드시 여기를 통해 가야 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도로가 또 하나 있어. 도로가. 그러면 이 친구는 이 A라는 친구는 어디? 이쪽에서 갈 수도 있지만은 어디로?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친구는 뭐예요? 이 값을 갖다 받을 때는 어디로? 이쪽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냐? 이쪽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냐? 그걸 확인을 해야 돼. 내가 말했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무조건 여기 있으면 된다 하더라. 하면 안 돼. 이 A라는 것을 갈 때 반드시 이쪽으로 통과를 해야 한다면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 다른 이 진출인도가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게 뭐예요? 건축행정 길라잡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 있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이 있으면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할 때 그 건자가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을 했기 때문이다 했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건축허가 받은 건물 있거나 허가를 받고 준공했거나 신고만 했거나 신고를 하면 허가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허가증이 나왔겠지. 허가증이 나와보면은 뭐예요? 낙장 불입. 여러분들 생각은 낙장하면 불입은 생각하시는데 이런 내용이야. 예? 그래서 건물 준공을 해야지 뭐가 나와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죠. 관리대장이. 그런데 건물 준공을 안 했어. 건축 허가를 냈어. 건축 허가를 내고 아직 준공을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 값을 갑의했는데 이 땅이 어디로 갔어? B가 을이 경락을 받았어. 을이 경락을 받았어. 그래도 뭐예요? 갑이 고생했으니까 을도 건축허가를 갖다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사정해갖고 사용승낙을 받았어. 그런데 병이 나중에 소송을 걸었어. 이게 대법원 판례에 있는 이야기예요. 소송을 걸었어. 야, 나는 갑한테만 해줬지. 을한테는 안 해줬어. 그래서 건축허가를 취소해라고 그랬어. 행정기관에. 근데 행정기관 승무로 나왔어. 왜? 낙장 불입이야.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를 낼 때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낸다는 것은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두 가지라고 생각해야 돼. 어떻게? 이거는 진짜 건축허가.
건축 허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건축 허가를 내주려면 도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도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 안 해. 건축 허가만 생각이지. 도로 지정까지 돼 있어야 돼.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지정이 안 하면은 건축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만 아시면은 동네에서 날마다 밥 얻어 먹을 수 있지. 이걸 몰라. 그 건축사 그런 친구들도 이거 몰라요. 토목 설계? 몰라. 사자 들어가면 다 그 좀 대단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변호사, 의사 막 하고. 의사들한테 뭐 선생님 하잖아. 어려도. 근데 토목 설계사도 몰라. 이런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무슨 일을 보실 때 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건축사나 토목 설계사가 엉뚱한 말을 해도 아 그래? 하고 말으셔야 돼. 그리고 저한테 콜을 하시면 내가 뭐예요? 대법원 판례를 갖다가 샥 보내드려.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 못 이겨. 대법원 판례가 엄청나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을 줬는데 한 권씩 다 있잖아요. 이게 60년간 자료야. 저 안에가 있는 내용이. 근데 안 봐. 하도 두꺼우니까. 여러분들이. 책장에만 꽂아놓고 나 이거 저자 안다? 그러고 자랑인 거 몰라. 이 안에가 다 있어.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이야. 나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언제 시간 나면은 이걸 갖다 만화책으로 늘렸는데 만화책으로 넣으면 한 5권 정도가 될 것 같아.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낙장 불입이다 그 말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자치단체 조례,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 규칙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정부시 건축조례 뭐 그런 이 조례가 중요하다 했어요. 어떤 데는 뭐예요? 제방을 통해서 어떤 데는 오케이를 해주지만은 어떤 데는 오케이를 안 해준 데 있잖아요. 그리고 공원 내 도로를 통해서 건축을 내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내준 데 있고 그걸 보려면 어디를 본다? 의정부시 건축조례, 양주시 건축조례, 포천시 건축조례. 예? 송우리는 포천이니까 포천시 건축조례.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맹지요. 건축법상 맹지인데 내가 이 앞전에 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도로예요. 2차선이나 4차선. 그런데 여기야. 근데 이 폭이 1.5m 밖에 안 돼. 1.5m 폭이야. 그런데 여기가 내 땅이 있어. 여기 맹지예요, 아니에요? 지적도상으로는 맹지가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맹지가 노맹지야. 그런데 여기다가 건축법상으로는 허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래서 맹지다. 예? 그래서 지적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지적도 보고 그 폭이 얼마냐 그걸 꼭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폭을 보는 방법 알아요? 아시면 내가 넘어가고 그 폭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지적도를 보면은 뭐 1200분의 1, 뭐 2000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야? 그 가장 무식한 방법이냐? 그거 비슷한 방법이야. 정확하게는 않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로 재봐.
차나 아니면 축적자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걸로 재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1cm라고 나왔어. 그러면 내가 1200분을 1로 했을 때는 이게 고막이 1200을 해야 되잖아요. 600이면은 600, 얘가 600으로 내가 축적을 했다면 600을 곱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비슷해. 나도 축적자를 갖다가 나도 선물 받았고 갖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더 맞아요. 센치 그냥 자로. 예? 가서 꼭 줄자로 재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이제 건축법상 맹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했으니까 오늘은 약간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이 앞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밑밥을 깔아놨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식을 싹 엎어야 돼. 기존에 있는 상식을. 제가 이걸로 저는 엄청 싸움을 했어요. 그냥 뭐 복싱 것처럼 그런 싸움이 아니라 머리 싸움을 행정기관하고. 그런데 다 이겼어. 왜? 판례. 대법원 판례는 꼼짝 못하거든. 판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판례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행정기관 갖고 이거 물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반드시 물어보고 왜 안 되냐보다 한 단계 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 됩니까? 그 말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당황해. 그러면 말할 때 뭐예요? 민법. 잘 찾아 민법. 민법은 아무 필요가 없어. 예? 건축법 몇 조 몇 항. 도시계획법 몇 조 몇 항. 그런 걸 딱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갖다 알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보기에 쉬워져요. 나는 행정기관에 가면 반드시 물어봐요. 안 된다면은. 몇 조 몇 항. 무슨 법. 그 다음에 보면은 청문 절차 막 거친다는데 그러면 청문 절차, 청문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러냐.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말하면 적어요. 적어갖고 오셔갖고 그 법을 반드시 찾아봐. 그리고 모르겠으면은 나한테 카톡을 치면 되잖아. 자,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가 여기 딱 도로가 여기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A, B, C는 맹지 아니에요? 확실히 맹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또 맹지가 될 수가 있어. 왜? 이게 일반 도로라면은 확실한 맹지가 아니야. 일반 도로는 뭐예요? 사람도 다니고 우마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하는 데가 일반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사람 나가면 죽어 안 죽어? 고속도로 나가면은 그건 개죽음이야. 그 예전에 내가 아신 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고속도로에 돌아가셨는데 돈을 갖다가 물어주게 되더만. 고속도로는 아예 사람은 못 다니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일반 도로라면은 맹지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가 고속화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걸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의 복부인들한테 사기 쳐먹은 때가 이런 것으로 쳐먹어. 예전에 지적도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딱 팩스로 넣어줘. 지금은 팩스 안 쓰잖아. 옛날에는 팩스로 넣어줬어. 그러면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돈부터 던져. 그렇게 했어. 내가 이 앞전에 한번 말했잖아. 썰물일 때는 육지고 밀물 돼버리니까 바다가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도 일반 도로면은 A, B, C는 맹지가 아니지만은 고속화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맹지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일반 도로라면은 A, B, C 흩어지는 맹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기다.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못 나간다. 이쪽은 못 나간다. 근데 이 뒤쪽으로 일반 도로가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서 A하고 C는 맹지 아니요? 안 맹지요. B는 확실한 맹지.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터널, 여러분들이 또 터널에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때 전라북도 전주에 터널인데 4차선 옆에가 땅이 사각형으로 나온 땅이 있었어. 그런데 맹지가 아니라고 나왔어. 감정 평가를. 근데 그거는 맹지야. 왜?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가 4차선이에요. 근데 그 땅이 여기에 나왔어. 이거는 고속도로 아니야. 일반 도로예요. 일반 도로 요즘 4차선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A라는 토지가 뭐예요? 맹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래서 감정평가서도 맹지가 아니라 했어. 그런데 여기가 뭐가 있냐? 이게 터널이 있어. 터널이 있으면 여기서 차가 쉥 달려올 거 아닌가? 그럼 여기서 툭 끼어져 나오면 사고 나왔나? 사고 나. 그래서 터널도 여러분들이 그냥 볼 것이 아니라 뭐 구리나 남양주 갈 때도 터널 많잖아요. 여기서 갈 때. 근데 어떤 터널은 전구가 라이트가 있고 어떤 터널은 라이트가 없죠. 그러면 라이트가 없는 거는 뭐야? 짧은 터널이요? 긴 터널이요? 짧은 터널이요. 그거는 터널이어도 터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는 이렇게 얘가 10m 붙어 있어도 이게 라이트가 빨갛게 안 켜져 있으면, 라이트가 없으면은 맹지가 아니야. 지울 수가 있어. 어디? 우정부 경찰서 있는데 사거리 보면은 그 열차 지나가잖아. 지하철 지나가잖아. 그 아래 짧잖아. 근데 거기도 라이트를 원래는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밝으라고. 근데 설치가 됐는가 봐봐. 안 돼 있어. 설치가 됐으면은 무정부 경찰서가 위법한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 짧은데 설치가 만약에 돼 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박미자 사모님은 그때는 뭐예요? 가갖고 다 때려 부셔버려요. 전구를 라이트가 안 켜지게. 예? 뒤에서 나와 이제 그것이. 그런데 의정부 경찰서 거기도 보면은 라이트가 없어요. 똑같은 길이라도. 그래서 그 뒤에가 뒤에서 나오는데 도로법에서가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라이트가 있냐 없냐 이걸 잘 살펴야 돼. 라이트가 없으면은 상관없고 이게 터널이 아닌 것처럼 상관없고, 근데 라이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차선 도로 시속 몇 킬로에 따라서 이격 거리 떨어지는 거리가 있어. 그래야지 이게 가까이 있으면 이건 안 나와. 근데 멀리가 있어 땅이. 그럼 이거는 맹지가 아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 이제 당연히 정해져 있지. 진짜 뒤에서 이제 나와.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밑밥 깔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예? 낚시할 때 그러잖아. 여기서만 잡으려도 이쪽에만 떡밥 주면 안 되잖아. 밑밥 주변에 싹 던져야 되잖아. 예?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의정부 경찰서는 법을 잘 지켰어. 근데 그 앞에 그 건물 하나 샀어. 법무부에서 샀는데 거기는 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여러분들 그럼 모르니까 그냥 걔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거지. 있잖아요. 얘가 의정부 경찰서예요. 그래갖고 얘가 지하철이 1호선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라이트가 없어.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학원에 얘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 어디 샀어? 여기를 법무부에 샀어.
예? 법무부에 샀다고 그 무슨 뭐 저 눈물 뭐 해갖고 그 막 떨어진 거 뭐 있잖아. 무슨 거 있어. 그런데 예전에는 그 건물 팔기 전에는 차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요. 그런데 법무부 사고 얘들이 여기다가 들어올 수 있게 그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설치했어. 그걸 설치했으면은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사거리예요, 사거리. 사거리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와.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데는 몰라도 우정부에서 안 해주면 그럼 왜 저기는 했어? 그렇게 따지면 어쩔 거야? 미치겠지. 자,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거 여기 있다. 이게 도로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제2조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연계 확인해 보면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이란 말이 나오면 그거는 뭐야? 건축법상 도로라 그 말 했다겠죠? 엊그제. 자, 도로 종류는 뭐예요? 이렇게 법정도로하고 지정도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법정도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걸 갖다 줄여가지고 뭐라고 해요? 국계법이라게 보통 이제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국계법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법 있고 사도법 있고 기타 관계 법률 이 네 개에서 법정도로가 나와요. 그런데 지정도로가 이게 중요해. 이게 지정도로는 뭐예요? 건축법 좀 전에 말한 거 제2조 제1항 11호 나목인가? 나목 11호인가? 11호 나목에 의한 도로 그래 나 그건 뭐야? 그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는 거. 이게 건축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예? 그러면 이거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지적도에 도로라고 딱 그어져 있다? 안 그어져 있다? 안 그어져 있다. 왜? 건축법에서는 지목을 갖다가 도로로 바꿀 필요도 없고 분할을 할 필요도 없다. 근데 개발관련법 골프장이나 그렇게 크게 한 데는 뭐예요? 도로로 반드시 지목을 전담해서 도로로 바꿔야 되고 또 도로 부분을 분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물론 건축법상 지정도로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고 했죠. 갑이 사용승낙 받았고 죽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돈도 주고 해갖고 사용승낙 받았고 건축법상 도로를 했으면 어른이나 병은 마음대로 사용승낙 받을 필요 없이 쓴다. 왜? 낙장 불입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 돼야 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우리가 시험 볼 때 뭐예요? 뭐뭐 해야 된다. 단 이런 경우는 뭐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본은 4m야. 기본은 4m인데 4m가 아닌 도로도 있어. 이게 2차선이고 건물 지을 때가 10m 이내면은 뭐예요? 폭이 2m에도 허가가 나와. 그 다음에 또 10m 이상 35m 이상일 때는 미만일 때는 3m. 그 다음에 또 단 읍면 지역은 뭐예요? 35m 일 때는 뭐 6m 이게 6m 돼야 되는데 35m 이상 떨어졌을 때 6m 돼야 되고 읍면 지역은 4m다. 그 다음에 제방 같은 경우는 제방도 있어요. 제방도로 제방일 때는 이게 뭐 10m 미만일 때는 2m만 떨어졌어도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 지정도로는 건축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다 했어요. 그래서 지정도로는 분할이나 지목 변경도 필요가 없고 현황이 도로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법정도로와 지정도로는 공적인 도로라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 그래서 지정도로는 뭐였어요? 건축법상 도로, 건축허가권자가 허가를 낼 때 지정한 도로.
그래서 거기도 공도다. 이게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건축행정 길라잡이에 나왔는데 건축행정 길라잡이는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쟤들이 국토교통부 잘못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못해놓으면은 뭐예요?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1심, 2심, 3심까지 가. 그럼 3심까지 가서 패소한 내용을 갖다가 거기다 올려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건축행정 길라잡이에 나온 거는 전부 거의 대법원 판례가 기초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행정 길라잡이 한번 여러분들이 그 구글 같은 데 들어가갖고 쳐보세요. 그러면 건축행정 길라잡이 치면은 굉장히 두껍게 나와요. 근데 그거 볼 내용이 많이 있어. 예? 그래서 프린트는 하지 마시고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필요해서 프린트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다운로드만 받아놓으면 돼요. 이거 좀 전에 한 거. 건축보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일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만 접한 대지 경우는 건축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 건축행위가 불가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관장과 이치를 지정하여 공간 도로. 이거는 뭐예요?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추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안 해준 거 있어. 우리가 어떤 도로를 낼 때 도로에다 세멘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안 하면은 도로가 아니고 세멘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해버리면은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지금도.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어르신 그쪽으로 우리 시에서 운면동에서 도로 포장 해드릴게요 하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돼. 왜? 그렇게 되면 도로로 뺏겨버린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야. 어디? 대법원 90년도 2월 27일 날 판결이 89누 7016 판결에 나왔어요. 어느 토지 일부가 오래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 주민들이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토지 부분이 건축법상 도로로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 보여드려.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 도로 포장한다면 오케이 해야 되겠죠. 무조건 오케이 해야 돼. 그 행정기관에서 아주권이나 콘크리트 깐다고 해서 도로로 해준다 해서 그거는 도로로 들어간 거 아니야. 자, 조례를 정하여. 조례는 뭐예요? 건축 조례나 그런 각 시, 군, 구의 조례, 건축 조례 그런 거 있잖아요. 의정부시 건축 조례, 포천시 건축 조례. 조례를 정하여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도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 구체 이해관계는 누구야?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니나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이나 제방, 공원 내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 이는 허가권자가 현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봐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 이치를 표시하여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됨.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낙장불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 부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 지정 공고에 동의한 경우 신축하는 다른 건물의 진입 도로에도 적용됨. 즉 도로 부지 소유자가 그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타 부지 소유자의 도로상을 수행하여 도로 지정 공고되어 건축허가 되었고 그 이후 허가가 취소됐어. 이에 제3자가 지정 공고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을 경우에 그 이전 허가에서 이미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다면은, 그러니까 낙장 불입이라면은 도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2.82 4058인데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도로예요. 이게 갑이야. 이게
을이야. 을이 뭐냐면, 야, 가봐. 나 여기다 건물 좀 지으려니까 도로로 이렇게 좀 쓰게 만들어줘. 사용 승낙해줘. 그러니까 갑이 그냥 해줬어? 갑이 그래. 응? 네가 나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뭣도 줬어? 돈도 줬어. 그래서 사용 승낙을 누가 했어? 갑이 을한테 사용 승낙을 해줬어. 예? 그리고 사용 승낙 해주면은 뭐가 나와요? 건축 허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건축을 했으면 좋아. 그런데 을이 부도가 나버렸어. 을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부도가 나거나 건축을 갖다 안 해버렸어. 그런데 이걸 갖다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낙찰을 누가 받았어?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이 경우야. 이 사건이. 그래가지고 이때 병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내줘버린 거야. 예,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때 내줘버리니까 갑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뭘 했어요?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한 거야. 그런데 시가 승리했어. 행정기관이. 왜? 이렇게 술밥을 사주고 돈을 주고 사용승낙을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서는 뭐가 포함이 된다? 도로 지정이 포함된다 했죠.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도로 지정은 살아있어? 죽어있어? 행정기관이 도로 지정을 갖다가 어렵게 했는데 도로 지정을 취소한 데는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건축허가만 취소됐지 도로 지정까지 취소를 안 했어. 그러면 도로 지정이잖아. 건축법상 도로잖아. 예? 또 이렇게 경매를 해갖고 병이 낙찰을 받았어도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예?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싸움이 많이 나요. 이거 가지고 주변에서 예? 싸움이 많이 나. 예? 자료 사모님 저기 자료 하나 가져오시지. 저 자료 있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그래서 내가 여기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걸로 사람들하고 분열이 엄청나게 생기고 갈등이 많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할 필요 없이 그냥 와. 그럼 뭐? 행정기관이 뭐라 그러면은 이 판례가 뭐야 요즘에 TV에서 된다 하더만 별 몇 개, 5개 막 된다 하더만 이거는 5개가 아니라 50개 줘도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신 분은 가운데 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대부분 판례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판례를 정확히 보면은 뭐야 그 말이 나와서 좀 전에 말한 거. 건축허가 앤드 도로 지정을 했다. 근데 건축허가만 취소됐지 도로 지정은 취소된 것이 아니다. 우리 그 사장님 건축 해보셨어? 안 했어? 나는 사장님 건축 해봤으면 물어보려겠지. 근데 그런 게 우리 시중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요. 예? 자, 이게 닿았다 안 닿았다 해 접속이.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것만 하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걸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관련법상 맹지. 그러면은 개발관련법은 또 뭐냐면은 좀 전에 내가 그랬죠. 좀 전에 이게 도로가 있어.
도로가 있는데 여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폭이 2m야. 그럼 맹지는 아니잖아요. 이 땅이 가본 땅이 맹지가 아니야. 지적 도상은 맹지가 아니야. 도로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건축을 주택 같은 거 한다면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4m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담으로 쓸 때는 맹지가 아니지만은 건축을 할 때는 맹지다, 맹지 아니다? 맹지다. 그런데 여기가 2m가 아니라 4m예요. 4m라고. 4m인데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맹지다, 아니다? 맹지 아니다. 단독주택인데. 그런데 여기가 땅이 넓어가지고 여기다 뭘 해? 아파트를 지으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8m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맹지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개발관련법상 맹지. 이게 개발관련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개발관련법에 관한 것이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공유시민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예전에는 이런 엄청난 법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공법이에요. 공법. 사법은 뭐예요? 민사집행법이나 민법. 이런 게 사법이죠. 근데 이거는 공법이야.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 학원이나 그런 데서는 이걸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공법을 많이 했는데 사법은 내가 봐서는 몇 프로 안 차지해.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서 산지관리법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산지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수그러들었어. 왜냐면은 연접규정이라고. 연접 들어봤어요? 연접규정?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연접규정이 뭐냐면 한 사람이 먼저 말뚝박을 개발해버리면 그 사람 부근에서 몇 킬로, 몇 메타 부근에서는 개발을 못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연접규정이었어.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 너무나 옆에 사람한테 민폐를 준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산지관리법은 중요하지만은 이게 다 중요해요. 공유시민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뭐예요? 저명허가. 하천법, 저명허가. 그래서 이렇게 법이 많더라도 여러분이 알 것은 뭐예요? 몇 가지 안 돼. 제가 포토샵이고 파워포인트고 다 할 줄 알아요. 컴퓨터를. 근데 그 컴퓨터를 내가 쓰니까 엄청 잘했는지 아는데 파워포인트 전체에서 한 3%나 내가 쓰고 있을걸? 내가 필요한 것만 쓰면 되니까. 포토샵은 한 2%나 쓸까? 근데 남들은 정말 전문가인지 알아.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해.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사모님들 집에서 요리 별것 다 해? 양식, 중식, 일식 다 해?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 먹을 것만 해주면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어. 우리 부인께 제일 맛있어. 그러잖아. 양식, 일식, 중식 다 할 필요 없어. 거기서 100가지만. 일식, 초밥 만드는 거, 유부초밥이나 한 거 있잖아. 간단한 거. 중식? 마트에서 짜장 해갖고 주문은 중식이지. 예? 그렇게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법이 많지만은 전체로 다 할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좀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떤 거를 알아야 될 것인가를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지 책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경매 안 배워도 돼. 오늘 우리 사모님 처음으로 오셨는데 사모님 이 시간 이후로 경매 안 배워도 돼. 맹지만 알고 있으면. 예? 우리 용인서 다니는 이기동 사장님은 학원에서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어요?
경매학원 많이 다니셨거든. 안 가르쳐줘요. 왜? 본인이 모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아니라 이 경매 강의 노트만 해도 되는데 이걸 갖다 놔두고 지금 이걸 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시는데 엄청난 눈뜨기가 정말 편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공법이 많지만은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하천법만 알고 가겠다 이거요. 그 공법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서도 머리가 빠개져. 그래서 국계법이나 도로법이나 사도법이나 하천법도 일부, 내가 좀 전에 터널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잖아. 그것도 이만큼의 도로법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국토계획법, 국계법 144조 조문이지만 몇 개만 알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토목설계나 건축사 말을 듣지 말아라. 일단 말하면은 몇 점에다? 건축사나 토목설계사는 누구 밥? 행정기관 사람 말 안 들으면 안 해주니까 행정기관에서 말하면은 틀려도 끄덕끄덕 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안 볼 사람이잖아, 행정기관 사람. 예? 그래서 이 친구들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틀린 것이 많아. 용도지역 지정인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시간 한번 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 해줄게요. 이거 요즘에 건폐율 뭐 그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별도로 프린트를 내가 한번 해갖고 해드릴게. 이 앞전에 막 해주란 거 이런 내용이죠. 이거 한번 해드릴게 내가.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은 이게 국계법에서 나온 계획관리지역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관한 건축법 제2조 1항 제11호 남목에 의한 도로라 하면 어디가 나와요? 여기가 토지이용 규제법 기본령 시행 여기가 나오죠. 이 라인에가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가 나오면은 그런 내용이 여기가 나오면은 뭐예요? 건축법상 도로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하면 못 끝나니까.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거 있죠. 아무리 도로가 있다고 해도 주택 신축은 가능하지만 공장 신축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파트 같은 거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도로 폭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도로폭이 이게 나왔어요. 8m 이상 3만 평방미터는 3만 평이면 얼마예요? 3.3이니까 한 8, 9천 평 되나요? 그런 거는 8m가 폭이. 그래서 우리 양평을 갖다가 아파트 부지로 팔라고 이걸 갖다가 땅을 산 거예요. 박민호 사원님, 아파트 회사가 지금 5군데가 붙었어. 거기 살라고. 더 왔네요. 예? 더 왔어요. 예. 2군데 더 나타났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건폐율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건폐율하고 용도지역은 내가 해드릴게요. 오늘 맹지만 주로 많이 나가죠. 이제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은 이거 68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내가 뭡니까? 터널 같은 거 말씀했죠. 진출입로 차로 그게 뭐예요? 도로법에서 나와요. 도로법에서 나오는데 도로법에서는 진출입로 사용과 변속 차로 연결허가 금지 구간 등이 나오는데 그것만 알고 3가지만 알고 하면 돼. 터널에서 좀 전에 터널에서 이게 있는데 이게 터널이야. 터널인데 터널에서 몇 미터를 벗어나야지 이게 나갈 수 있다. 이 안에서는 못 나간다. 그것도 뭐예요? 시속하고 도로폭 다 따로 있어.
그건 뒤에서 나오니까요. 그 내용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하나만 또 알고 넘어가게요. 서울 시내 오피스들이 많아요. 저거요. 많고 빌딩도 많죠. 그런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여기가 빌딩이 있어. 빌딩. 오피스텔. 여기가 빌딩. 이게 오피스텔. 그런데 이 4차선에 있을 때에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진출을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출입구 본 적 있어, 없어? 여러분들 사거리에서 그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잘못 보신 거예요. 없어! 왜? 그게 뭐냐면은 연결허가 금지 구간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디가 있어요? 들어가는 데가? 요 이면도로로 해갖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든지 여기서 가든지 이면도로로 들어간다고. 허가를 안 해줘, 진출. 왜? 여기서 차가 들랑달랑 하면은 꽝! 사고 나잖아. 이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뭘 이용해야 돼? 도로를 이용하잖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점용료가 여기는 비싸, 안 비싸? 엄청 비싸. 근데 뒤쪽은 비싸, 안 비싸? 안 비싸. 그래서 다 뒤쪽으로 낸 거예요. 또 그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요? 여기 의정부도 그 뭐야? 역전 앞에 사거리 있잖아. 거기 출입구 있는데 봐봐. 출입구가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출입구가 없으면은 맹지 아니요? 맹지요. 그래서 거기 그런 데는 반드시 뒤로 돌아가고 들어오는 길이 있다고. 도로에 접해 있어도 출입 맹지나 다름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 보면은 도로도 4차선 가다 보면은 여기가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이 공장을 들어오려면은 여기서 차가 우측 깜빡이를 깜빡깜빡 누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갈 때는 뭐야? 좌측 깜빡이를 누고 깜빡깜빡 내갖고 이렇게 나가잖아. 이걸보다 차류를 줄이니까 속도를 줄이니까 감소. 여기는 뭐예요? 속도를 내야죠.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은 가속 차로라고 해요. 이게 이걸 갖다 뭐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가감속 차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싸움이 많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시면은 이게 신경질 날 일인가 안 신경질 날 일인가 한번 봐보세요. 자, 갑이 돈을 갖다 죽게 들어가고 지가 여기다가 허가를 받아갖고 이걸 했어. 그래갖고 저는 여기서 또 나가고 이렇게 했어. 예? 돈 많이 들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장이 들었으니까 식당이 잘 되겠어. 그래서 우리 딱 있다가 형호는 지가 뭐라 했어? 이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데요 지가 연결을 했어. 이렇게 딱 연결했어. 이거는 누가 했어? 을이 했어. 허가를 갖다 내고. 근데 나머지 이쪽으로 누가 했어? 갑이 했잖아요. 갑이 열 받아 안 받아? 저는 돈 엄청 들었고 했는데 이러면 을은 남은 물에 기 잡았잖아. 열 받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근데 갑이 야 너는 안 돼 하고 막을 수 있냐? 왜요? 막을 수 있냐? 여기를 갖다 철조망을 칠 수 있냐? 예? 철조망을 못 쳐.
통행은 하게 놔둬야 돼. 통행은 막으면 큰일 나. 도로 등 방해로 걸려. 예? 그런데 그러면 가부 입장으로 보면 엄청 약이 올라 안 올라? 약 오르지. 가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은 공평한 거예요. 법은 공평한 건데 법에서 뭘 정해놨냐면은 이렇게 했어. 자, 먼저 연결 허가를 받은 자, 갑이죠. 갑이야. 자는 새로운 연결 허가를 받기 위해 침취를 공동 사용하는 자에게 누구? 을에게. 그렇죠? 공동 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분담은 공동 사용 면적에 대한 설치 비용 합계액을 해당 연결 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 갑이 여기서 갑이 여기까지 도로를 넣을 때 여기서 이 비용이 여기까지 얼마 들었냐? 3억이 들었어. 3억이. 그런데 얘가 그 다음에 덤버 들었잖아요. 그럼 이 땅을, 이 도로를 누구 써? 갑하고 갑앤드 을이 쓰잖아. 그러면 3억 나누기 2. 그러면 얘는 1억 5천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어떤 놈이 또 여기 또 하나 또 했어. 근데 이런 데 여기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3으로 나누고 또 여기도 또 얘 같은 거 그러면 2로 나눠야 되겠지. 이런 식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답이 개발한 것만 나오는 거죠? 여기 누구야? 여기가 비용이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비용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용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갑의 것은 3명이 3억은 3명이 나누고 얘가 여기서 이제 을이 2억 들었다 해. 2억은 둘이 나누고 그러면은 1억 2억 들어가잖아. 네, 자기 거는 지가 저는 저 혼자 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시차가 있으면 어떻게? 시차? 시차 공개해야지. 그거는 어차피 그건 받을 수 있어 법으로. 아니 을과 2분의 1을 먼저 했는데 아, 병이 그러면은 2분의 1 냈으니 얼마를 냈어? 3억에서 1억 5천을 냈잖아. 그럼 3명이니까 뭐야? 둘이 5천씩을 받아야지. 그렇게 계산해야지. 4명이면은 4 나누기 아니 뭐야 그 3억 나누기 4. n분의 했어도 나중에 들어온 놈은 당연히. 그러면 똑같이 누가 어플이 돼가니? 뒤에서 연결 쓰는 거지. 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하면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막으면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이 안 해본다. 그건 이제 법적으로 가야죠. 법으로. 예? 그건 당연히 이겨요. 그거는. 이거는 낙장불입으로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도로 이건 건축부상 도로가 아니야. 이건 건축부상 도로가 아니야. 예? 이거는 건축부상 도로가 아니야. 예?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야?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필요해갖고 개발 행위를 했어. 한 거야. 이게 만약 이게 그 뭐야? 이렇게 일반 집이다. 식당 뭐야? 이거 주택이다. 여기도 주택이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 지었어. 얘는 여기다 짓고 그러면은 우리 최비경 사모님은 뭐야? 사모님 땅 얘가 있었어. 경사났네. 안 줘. 에? 또 얘가 누구 있었어. 경사났네. 이거 건축배정 도로가 아니야. 이거는 이해되시죠? 건축배정 도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 봐. 이거 건축법상으로 틀립니다. 이건 도로법에 나온 거야. 도로법. 예? 자, 그래서 도로법 이런 규정을 정해놨다. 자, 그래서 도로법 제53조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로법만 해.
몇 조? 50한데 하나만 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거는 뭐 포토샵 나 이거 1, 2%밖에 못 온다 했잖아. 포토샵 잘했는지 알아? 예. 내용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사장님 지금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면 나중에 해, 그거는. 예? 이거 나가야 되니까. 학원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봐요. 뭔데요? 다시 밑으로 내려보세요. 아이, 그 빠꾸는 안 되는데. 조금만 더 그림 나오게. 그 값이 땅이 을까지 이제 그 만약에 땅 소유를 해서 길을 내주는 조건을 만약에 토행료를 을에게 받는다라는 가정을 하면 그거는 먼저 받는다는 거는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고 약정을 해봤으면은 그 뭐야 그 뭐지 법정지상권에서 뭐 했어? 법정지상 성립했는데 당연히 성립했는데 법정지상권을 포기해버리고 계약을 해버리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 안 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거는 나중에 사장님 그거는 바쁜 건 아니야. 그거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들었던 내용이기도 해. 그거는 이 매매를 하게 되면 그 토행료를 이어서 매매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아 당연히 그거는. 자, 이게 이제 변속차로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완전 키하고 관련되는 거, 키포인트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러면 질문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교재도 오늘 못 하겠어. 이걸 나가야 되니까. 예? 자, 변속차는 이게 반드시 그래서 토지를 살 때는 반드시 내가 뭘로 쓸 것인가 그거를 갖다가 보고 그 용도에 쓸 수 있는가 그걸 보고 계약을 해라 이거예요. 그 내용을 써놨어. 자, 그럼 이제 연결 금지 허가 금지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전에 말했는데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게 주요. 갖고 도로법 연결 허가 금지 구간이 나왔어. 그래서 곡선 반경 구간은 시거를 확보하지만 이게 시거라고 해갖고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굴곡진 도로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가면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쪽은. 또 여기서 가면 또 여기 안 보이고 그러면 사고 나잖아. 그래서 이런 데는 연결 허가를 갖다가 이게 땅이 있어도 진출을 못하니까 맹지다 안 맹지다? 맹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당 기울기와 평지는 6% 산지는 커플 초안 구간. 자, 이거 있잖아. 내가 이 앞전에 산지 하면서 한번 했죠. 산지를 살 때는 반드시 확인해라 그랬어. 그게 산지 경사도를 쳐. 왜냐면은 내리막길이다 하면은 속도가 빨라 안 빨라? 빠르죠. 그 다음에 또 오르막길이면은 속도가 느리잖아. 그러면은 안 돼. 좋아. 근데 오르막 차로가 별도로 있는 데 있잖아요. 오르막 차로. 그래서 얘가 뭐 한 10% 된다게. 얘가 경사도가 10% 돼.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여기 땅이 있더라도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런데 얘가 중앙선이에요. 얘가 중앙선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어떤 데 보면은 뭐예요? 오르막 차선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내준다. 그 뜻이에요. 에? 오르막 차로가 별도로 있냐 없냐? 그래서 여러분들 맛집 같은 데 가면 산봉두개 그때 우리 갈 때 있었잖아. 주막인가. 거기 보면은 뭐예요? 진출 됐어 안 됐어? 경사 엄청 높은데 진출이 돼. 왜? 이게 있으니까. 오르막 차로가 있으니까. 오르막 차로가 없으면은 봉대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거기는 오르막 차로가 있으니까 허가가 난다고. 이게 거기 가서 식사만 하실 거냐 그런 내용도 잘 보라 이거요. 오늘 이후로는. 자, 그 다음에 조명이 설치된 터널 및 지하차도. 좀 전에 나왔죠? 내가 말했죠? 여기서 뭐예요? 시속 60km 이하일 때는 300m 이내에는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그런데
60km 이상일 때는 350m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터널이야, 여기가. 터널. 그러면 여기서 터널이 시속 60km라면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m가 떨어져야 돼. 그러면 300m 안쪽에 있는 거는 맹지나 다름없다. 뒤쪽이 없으면은. 그런데 300m를 벗어나면은 맹지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출입로가 확보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진출입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교량도 근접으로 변속상 교량 다리 옆에 보면은 거기 그 허가 내준 거 안 내준 거 봐요. 안 내줘요. 교량 그 긴 다리 옆에. 그 다음에 버스 정차대로 안 내줘. 버스 자기 집 앞에 버스 정류장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좋아할 거 없어.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허가를 안 내주니까 버스 순대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안 해준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할 거 없어. 자,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중요한 것이 이거 조명 설치. 예? 이런 거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변속사에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게 그 자료가 있어요. 국토부에가. 이게 상거리일 때는 설계가 일서 시속 여기가 50km라면은 여기 도로가 50km라면은 도시 지역에서는 뭐예요? 25m. 여기는 25m. 여기는 진출로를 안 내준다. 그런데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좀 전에 경찰서 있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그 법무부 건물은 알았죠? 예? 이게 있어, 이게. 근데 그거는 상거리가 아니라 사거리야. 이제 사거리인가 한번 봐봐.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사거리에 있다 해서 좋아할 것이 없어. 예? 최소 제한거리는 도시지역은 10m. 이런 데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사도는 뭐야? 공도는 공적인 도로고 사도는 개인이 만든 도로. 개인 사자예요. 사도는 개인이 만든 도로다. 그렇지만은 일단 개설허가를 받아서 사도도 뭐야? 개인 도로지만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래서 사도법 제4조를 보면은 사도를 개설,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허가권자 누구야? 시군 구청장. 허가권자는 사도 허가를 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공보에 고시한 내용 뭐예요? 알아라 이거 다. 주민 여러분 다 아세요. 사도장 그 내용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 갖고 뭐라 했어? 사도는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사도는 공도나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관령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대관령 양떼 목장 가면은 사륜 그것보다 뭐라 하지?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사륜으로 막 타고 다니는 거. 그거 빌려주잖아. 근데 거기 차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원래 도로는 차가 충분히 들어가. 차 들어간다고. 근데 차를 못 들어가게 왜? 차 들어가면 그걸 누가 안 쓰잖아요. 근데 거기가 뭘로 했냐면 사도로 돼 있어. 사도로 돼 있는데 왜 차를 못 들어가게 해? 사도는 내가 이제 막 공도로 하겠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걔들이 허가를 받았어. 사도에서 그 사도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얘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막을 수 있다.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참고로 감정평가 시 사도 가치는 토지 일반 옆에 토지의 5분의 1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사도법,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천은 우리가 엄청 많이 써먹어요. 하천 점용어가
하천은 맹지하고 엄청 같이 가죠. 그래서 하천 저명화는 어디서 나와요? 하천법에서 나오고, 국어 저명, 또랑 있잖아. 하천보다 좀 적은 거. 국어 저명화는 뭐예요? 공인수명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소하천 정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 법률 일 필요 없어. 하고 이거 하천 저명화, 국어 저명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천이나 국어 저명화는 내준다 안 내준다? 다 내준다. 그런데 하천이 딱 있는데 그걸 내가 전체를 덮어버리겠다. 저명을 받아. 그건 내준다 안 내준다? 청계천 다 헐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학원에 의정부 시에서 그 하천 담당한 직원이 강의를 들었어.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랬지. 내줘 안 내줘? 게 무조건입니다. 예? 저명화는 무조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다 싹 덮어버린다. 그건 안 내줘. 자, 그래서 왜 맹지를 사용하고 맹지가 좋냐면, 맹지는 보통 30에서 40%로 감정이 돼요. 근데 맹지만 탈출할 수 있다면은 100%. 그리고 맹지가 나왔어, 경매가. 그러면은 한두 차례 유찰된 약찰 받아요? 안 받아. 맹지는 보통 30, 40%까지 떨어져. 그러면 30% 감정했는데 또 30%로 떨어졌어. 그럼 보통 기본적으로 5-6배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거예요. 나 춘천 성명 거기 얼마 받았어요? 경락? 작년인가 내가 받았지? 우리 학원생이 간다고 해갖고 내가 그거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학원생이 원장님 그거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학원 하고 있는 죄로 그러세요 했는데, 의정부가 그때 11시 50분까지가 40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춘천 법원도 11시 40분인지 알고 하니까 문 닫아버렸어. 끝났어. 이미 두 차례. 그래서 못 들고 왔대. 그러고 또 들어갔는데 그거는 사장님 거 아니다. 버스 떠났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갖고 100평 받았어. 지분인데 얼마에 받았게? 1,050만원? 1,050만원에 받았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그걸 얼마 대출해줘? 80% 해주네. 경락자금 대출 80% 해주잖아. 그럼 나는 300만원도 안 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창피해서 대출을 해주라는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돈 갖다 딱 줬지. 내라. 현금 납입했지. 근데 왜 그걸 받았어? 맹지야. 근데 건축 해 안 해? 안 해. 왜? 나머지 3분의 2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 다 내 것 만들 때까지는 건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건축해보면 옆에도 덩달아서 3분의 1씩 갖고 있는 사람도 맹지 탈출! 춘천 서면 나중에 그거 할 때 그거 내가 땅 구경 한번 해줄게. 그거 전부 그 옆에 주변은 다 집 지어졌어. 근데 하천이 여기서 한 웬만한 하천이 지나가. 그래서 맹지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돈 없다는 소리 말으세요. 좀 전에 뭐예요? 그래서 내가 300만 원 있으면 된다게 경매. 그거 사가지고 바로 팔아도 돈 되잖아. 돈 300만 원 없으시면 어디로 가라고 남자들은? 주유소 가라 하잖아. 주유소 가면 그 주유하면은 뭐 3개월 하면 300만 원은 못 벌어. 다 벌지. 돈 없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하천 저명화가. 하천 저명화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은 이 땅만, 그 경매 나온 땅만 보지 말고 뭐예요? 주변 땅들을 다 보시라 했잖아. 등기 떼어봤자? 열람해봤자? 얼마 안 돼. 700원씩 밖에 아니잖아. 다 그걸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왜 그런 땅이 하천 저명이나 구고 저명 받으면 좋냐면은 경매 사이트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맹지라고 나와. 그런데 진짜 맹지야.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거 있는데 뭐냐면 이게 있어. 얘가 도로가 아니라 하천이야. 그리고 여기가 진짜 도로야.
근데 이게 경매에 나왔어. 이 물건이. 그러면 이 물건에 도로로 갈 수 있어 없어? 화가 나왔나? 안 나! 그래서 감정평가는 언제 했어요? 2020년 11월 5일 현재 그렇게 날짜가 써있잖아. 매달 며칠 현재라고 써있잖아. 감정평가서는. 항상 모든 감정평가서는. 그러면 이때 2020년 11월 5일 날 감정평가사가 이 현장을 갔을 때 맹지가 아니야? 맹지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멍청해서 맹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법을 지킨 거야. 그러면 누가 받아가지고 이걸 하천점유가 여기 딱 하면은 맹지 아니잖아. 그러면 건축가 나오잖아.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항상 현장을 가봐야 안 가봐요? 현장 본 날짜가 쫙 적혀 있잖아. 제일 앞장이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된대. 그냥 무조건 이해 안 되면 손 가만히 가운데로 올려. 자, 그래서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엄청나게 경매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라도 뭐예요? 이게 도로가 나면은 이 교량이 났으니까 여기는 맹지가 아니라 안 맹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초가 되면 안 나와? 나오죠. 그런데 이 도로로 났지만은 도로가 지적도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분당에 뭐죠? 큰 오피스텔? 시그마 오피스텔. 거기 보면은 다리가 6차선이가 돼 있잖아. 6차선 다리. 맹지라게 하면은 빤맞지. 맹지 아니잖아. 근데 거기고 지적도상으로 보면 맹지로 나와. 내가 어디 해놨어. 어디 책에다. 하도 책을 많이 써고 어디가 써는지를 모르겠어. 문 책에다 내가 써놨어. 자. 갑니다. 그리고 하천 점용료는 얼마나 돼요? 하천 점용료 여러분들 생각도 하지 마라. 왜? 팁이야, 팁. 10,000원도 안 나와. 1년에. 왜? 하천 공시지가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공시지가 여기서 나오잖아. 그래서 하천 점용료를 생각하려면은 안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 그냥 호주머니에서 돈 몇천 원짜리 하나 집어주면 돼. 점용료는 전혀 없어요. 근데 도로는 시내가 있잖아. 주유소 같은데, 그 다음에 서울 같은데 식당 같은 게 있잖아요. 도로에서 쭉 들어오는데 점용이 어마어마해요. 강남 같은데, 서초 같은데 땅값이 비싸니까. 응? 그래서 하천 점용료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셔라.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누가 옛날에 막 나한테 해주라고 해서 내 해줬는데 그걸 내가 하면서 그랬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응? 돈 몇천 원 내면 돼. 나 저기서 400평을 냈어요. 하천도 뭐예요? 일부만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천의 기능을 못 하는 데 있잖아. 그 옆에 예를 들어 어떠냐면은 이게 내 땅이야. 예를 들어서 내 땅이야. 그런데 보니까 지적도를 보니까 이렇게 하고 하천이 얘가 있어. 하천이. 그런데 하천은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항상 물이 내려가냐? 말라버린 하천의 역할을 못하는 하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400평을 갖다가 400평을 하천 점용화 해주라면은 해줘. 하천이 아니면은. 하천이지만 하천이 아니면은 해준다. 예? 근데 공시지가가 여기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몇천 원 나오더라고. 내가 400평을 해보니까. 좀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거 모르지만은 원주시 경매 물건이 그랬어. 그것도 내가 우리 학원생한테 들어가라고 하니까 안 들어간다고 하고 나니까 배 아파 죽을라고 해. 자, 봐요.
여기 시그마 오피스텔. 그 나오네. 그래서 시그마 오피스텔 그 앞에가 여기가 시그마 오피스텔 분당 수서강 고속화 도로니까 여기는 못 나가잖아요. 또 여기 다른 산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못 나가. 또 이쪽에는 동막천이 흐르고 있어. 이게 도로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맹지야. 근데 LH에서 이걸 샀어. 그래가지고 이 시그마2 오피스텔 업자한테 팔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제 여기가 딱 들어있어. 지금 보면은 다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다리가. 이거 6차선 다리야. 6차선 다리. 근데 지적도에는 뭐예요? 맹지로 나와 있어. 지적도 띄면은. 자, 여기 교량이 있는데 맹지로 나와 있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였어?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여기를 지금 누구 돈을 했어요? 이 시그마 오피스텔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 교량 건설을 했잖아요. 교량을. 그러면 이게 6차선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 엄청 길거든. 100m 넘으려면 모르겠어. 동막천 그거니까. 그러면 돈이 엄청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누구 돈으로? 이 시그마2에서 지기 돈으로 했을 거 아니야. 돈을. 그 대신 들었어도 얘들은 여기 땅값이 어마어마 올랐으니까 이익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교량을 누가 관리를 해야 돼? 시그마2 오피스텔에서 관리를 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얘들이 이 교량을 어디다? 성남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했어. 기부 체납한 게 성남은 자산이 올라가잖아. 에? 자산 올라가니까 맹금 받았다 갖고 야 분당 니들이 그거 있으니까 분당구에서 관리를 해. 분당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분당 구민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시그마2 오피스를 싹 써 주민들이. 그런데 여기가 도로가 좀 패이고 뭐가 있다. 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디로? 성남시나 분당구청. 야, 왜 이 관리를 이따 해줘? 잘해! 하고, 그래. 지들이 쓰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하천점에 가갖고, 딱, 그래, 나 의정부시에다가 시청에다가 기부천에 발표해 하면 빰 맞아. 그 조그만 건 안 해줘. 큰 거 해면 몰라도. 예? 그거는 개인이 한 거는 기부천에 안 받아. 이거는 엄청난 비용이야. 돈이 들었어. 자, 여기 그 말 났어. 자, 그래서 원주 나오네. 원주도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나온 거는 이렇게 됐는데 이걸 쓰고 있는 것을 이게 원래 나온 것이 몇 평방미터냐면은 토지가 1900평방미터였어. 경매 나온 것이. 그런데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이 얼마? 3100이었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왜 얘가 이렇게 지금 이 경매나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천 여기 있잖아요. 하천 여기에. 하천이 여기가 하천이야. 이 부분이 이게 하천이야. 하천. 이 부분을 지가 다 쓰고 있어. 어디서 봐? 이거 보면은 여기 봐.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어. 그래서 1000몇백 평방미터가 늘어나본 거예요. 근데 이거 하천이니까 돈 많이 줬어, 안 줬어? 돈 만 원도 안 줬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해놓은 거예요. 하고 이거 내가 저쪽에 나왔고 우리 학원생한테 받으세요 이게. 그걸 못 느꼈어. 받았어. 그래갖고 봐, 여기 운동장을 해놨어. 정말 아까웠어. 자. 이성지도를 확인하고 현장 답사를 하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여러분들 물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다음 시간에 그걸 갖다 쭉쭉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것만 계속 나가시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상 맹지. 감정평가서상 맹지는 왜 그러냐면은 감정평가사는 여기가 보통 볼때게 그러잖아요. 자,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가 있어. 그런데 지금 내 땅이 여기가 있어.
경매 나온 것이. 경매나 내 땅이가 있어. 그럼 이건 맹지요, 아니요? 맹지잖아요, 도로가. 여기 있으니까. 맹지요. 그런데 도로 계획선이 이렇게 있어. 계획선. 토지 이용 계획 보면은 나오죠? 그러면 이게 계획선이 있다고. 계획선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팔 때게 맹지로 팔아? 안 맹지로 생각하고 돈을 받아? 맹지로 팔아? 그런 땅 있으면 나한테 줘. 이걸 도로로 날 것으로 계산하잖아. 그런데 이게 뭐 1년 뒤에 날지 2년 뒤에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했대는 언제? 2020년 11월 5일 현재 이 친구가 답사 나갈 때 그때는 도로 났어 안 났어? 안 났으니까 맹지. 그래서 감정평가서상 맹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 섹터로 잡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잘 봐라. 자, 맹지는 특별 매각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서 보면은 감정평가 실무에서 맹지를 평가할 때 민법 제219에서 규정한 주의토지 토양별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주변 땅이 100만 원이면은 거기는 주의토지 토양권에 해갖고 돈을 줘야 되니까 도로 개설하려면 공짜는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30-40% 그렇게 감정을 한다. 그렇게 감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나? 이게 지금 감정평가 실무기준, 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맹지라는 말이 나오면은 맹지가 아니다? 맹지가 아니다. 여기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A, B, C, D가 나왔을 때는 이게 A, B, C는 맹지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C는 맹지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경매가 나오면은 뭐라 나와? 일부 맹지다. 그러면 일부 맹지면은 안 맹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은 절대 자기들이 평가를 나갔을 때 그 시점으로 하니까 도로 애정선이 있어도 맹지로 본다. 아직 안 했으면은. 그리고 이거는 감정평가 쓸 때 많이 했으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나중에 할 일이 많으니까 이거는 여기. 자,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가 보면은 여기 나왔죠. 현황 기준 원칙이라 나왔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으로 이용사항 홍보상 제한을 받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간 날짜.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이 이것 말고 책을 여러분들 한두 번만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맹지로 하면은 최상위권에 들어가요. 예? 이걸 강의를 해준 적 없어. 내가 석박사를 다 해봤지만은 몰라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봐, 이게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남양주에서 그랬는데 그때 이거를 갖다가 경락을 봤어.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를 해줬는데 그때 보면은 이 물건이 경매 나왔어요. 이게 4,700평인데 그런데 이게 뭐라고 나왔어? 맹지라고 나왔어.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토지이용계 확인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로가 납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맹지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맹지요. 그리고 여기 또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가 있었어. 이 땅
이 땅 있잖아요. 이 땅이 이 나가는 걸 막고 있잖아. 그런데 이 막고 있어서 막고 있는 거야. 이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도로공사 거야. 도로공사가 원래 이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야, 이거 남겨갖고 나 좀 뭐해? 네가 다 사. 나도 안 팔 건데. 다 샀어. 그래서 이건 뭐야? 도로공사 거야. 이러니까. 도로공사 거는 인접지 주인이 살 수 있다? 없다? 다 팔아. 그래서 이걸 갖다 지금은 샀어. 갖고 4,700평인데 5,000평으로 만들었어, 지금. 나 거기 생각하면 배 아파 죽겠어. 그래서 도시계획상 그때 감정평가사는 뭐야? 그때 여기까지 터널이 지금 여기 뚫고 있었어요. 여기가 산인데 터널 뚫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 뚫고 있는데 터널이 그러면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공사가 됐어. 터널인데 여기까지 올 거야. 근데 감정평가사 자기가 평가 나간 날 그 시점인 게 갑자기 얘가 윤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거야. 도로가 이럴 확률은 물론 있기는 있겠지. 유물이 얘가 뭐 고조선 시대에 유물 나와버리든지 뭐가 나와버리면 바뀔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들은 감정박사는 이 나간 그 시점을 하기 때문에 맹지라고 본다. 이런 원인이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써놨어요. 여기 써놨어. 감정평가사 말을 빌리면 신설 예정 도로는 도로 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고 언제 개설될지도 몰라. 기준 시점 감정 나간 시점 그 시점을 이용상으로 감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나갈 때는 뭐야? 맹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맹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게 나간 날짜가 있어. 기준 시점이라고. 이 감정평가 이 나간 날짜 도로 토지이용계 확인을 도로가 나와 있더라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으면은 안 한 걸로 본다. 지가 나간 날, 지 눈으로 본 것만.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기준 시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자, 여기까지 했고 또 판례가 있나요? 경매 진행. 맹지에 대한 경매 진행. 그래서 맹지는 잘 찾으면은 엄청난 부가 온다. 예? 우리 그 학원의 일기 수강생 중에서 맹지만 해갖고 떼부자가 된 사람 있잖아요. 이제 이거 녹화하니까 내가 누구 이름을 안 해. 박모 씨. 그때 몇 번 말했잖아요. 예? 엄청난. 내가 이렇게 하고 이제 유튜브 올리면은 지 알겠지, 저는. 지 말인지. 그래서, 맹지를 갖다가,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이 많죠. 공장 용지인데 공장이 있어. 근데 전이 있어. 일부에 전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게 전이 있으면 두 개 한꺼번에 놨으면은 공장 일반 법인에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럼 개인만 받을 수 있어. 이럴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법원에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법원 그 예규에는 뭐라고 대법원 예규에는 뭐라고 행정기관 의뢰를 해라, 조회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농지증이 필요하다면은 받고 필요 없다면은 받지 말아야 했는데 잘 안 돼 그게. 근데 농지증은 다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내가 강의 시간에 많이 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장 답사, 판례.
이제 5분 남았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냐면은 자, 두 가지 경우를 봅시다. 자, 이게 갑이야. 여기 또 두 번째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예요. 자, 똑같게 해요. 이거 을이야. 이것도 을. 그때 을이 갑한테 사정을 했어. 밥술 사주고 밥 사주고 돈도 준다 이거. 그런데 갑이 나는 너한테는 죽어도 안 해줘 하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때 이 을이 가지고 있는 땅이, 토지가, 지목이 뭐냐가 중요해. 여기는 뭐예요? 전답이다. 또 여기는 뭐다? 돼지다. 지목이. 전답은 뭐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돼지는 뭘? 집을 지으려고 건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지라고 이런 걸 갖다가 뭐냐면 돼지라고 나와서 전부 감정평가에서 뭐라 나와? 맹지라고 나와. 맹지. 그런데 얘는 맹지도 맹지가 아니다. 왜? 얘는 갑이 안 해주면은 을이 갑을 상대로 뭐래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이걸 신청한다고 소송을 직접 했으니까 의정부에서도. 그러면은 뭐예요? 을을 위해서 갑은 도로를 내줘야 돼. 집을 지을 수 있게. 그런데 내줘도 뭐예요? 지료는 받잖아. 지료 줘봤자 얼마? 주잖아. 그래서 병락을 받는데 맹지라고 됐다. 근데 돼지라고 지목이 돼지다. 돼지나 공장으로 돼 있다. 공장 부지로 돼 있다. 그럼 맹지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전답이다. 지목이. 그러면 전답이면은 전답도 주의토지 통행권 할 수가 있어. 근데 전답의 용도가 뭐예요? 농사 지으니까 농사 지을 때는 경기만 들어가면 되잖아. 보통 그 통로만 내주면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맹지가 있다 없다? 맹지가 없다. 전답이면은 농사 지을 도로 내줘야 되니까 못 막으니까. 이해됐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까. 이거는 9시 다 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판례 하나만 해요. 그리고 하나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내가 그냥 판례를 좀 해드릴게요. 판례고 오늘 물건을 해드리고.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행정기관 계신 분 없으니까 이거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엊그제 뭐 했어요? 마시는 거는 뭐다? 상수도다, 하수도다? 상수도다. 싸는 것은 하수도다 그랬잖아요. 상하수도. 그거는 뭐? 기본권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자, 그래서 그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기관에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무조건 다 해라고 막 난리가 아니요. 받아갖고 라고. 그런데 그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돼요. 여기는. 그런데 내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조금 해드릴게.
제일러 뒤쪽에 있을 텐데. 71? 72. 벌써 이제 우리 그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알고 계신다. 네. 자. 자. 대법원 2016년도 12월 15일 선고 2015다 247 325 판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별 수십 개예요. 이것 가지고 공무원들도 몰라요. 토목 설계사, 건축 설계사들 엉뚱한 말을 해. 그럴 때는 뭐예요? 내 책 갖다 주면 안 되고 이 판례 프린트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프린트해 갖다 줘. 야, 공부 좀 해라 하고 뭔 내용이냐면은, 자, 이번에는 수도나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경우 타인의 토지를 경유할 때 토지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는데, 여기서 수도는 뭐야? 뭐가 되잖아요. 물 없으면 안 되잖아. 옛날같이 샘파 갖고는 안 되니까. 가스관? 가스가 있어야지. 부탄가스로 밥할 수는 없잖아. 집에서 뭐 조그마한 그걸로. 전기 있어야지. 세탁기 돌리고 못 돌리고. 기본권이야. 기본. 이게는 다 기본권이야. 기본권. 기본권은 어디가 보장돼 있다? 민법 아니요. 헌법이요. 헌법. 무시간 공무시들이 그렇게 민법이라고 하는데 민법이 아니야. 헌법이야. 헌법.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알자 그 말인데, 이거는 내가 워낙 중요하니까. 자, 민법 218조 이게 나온 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공무원들. 수도동 시설권.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 소유자의 요청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예? 그래서 시설을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는 타 토지 소유자는 그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 변경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민법이 정해져 있어. 자, 그래서 법원은 뭐냐면은 민법 제218조 6호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수도 등이 통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자, 이게 도로야. 도로에가 뭐가 있어요? 상하수 이게 다 있죠? 예? 공중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도로의 밑에 다 있어. 그런데 이게 갑이야. 을이야. 을. 그런데 을이 이쪽으로 상하수도를 빼고 뭐 하려면은 반드시 갑의 땅을 통과해야 돼? 통과 안 해야 돼? 통과해야 돼. 이건 사용승낙 받아갖고라. 이럴 때 뭐야, 행정이 하면 갑한테서 사용승낙 받아갖고 세요 그래. 사용승낙 해주나? 안 해줘. 그럴 때는 한 대 때려. 공부 좀 해라 해갖고. 응? 이 말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얘가 수도, 전기, 가스 그런 걸 하기 상하수 될 때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살려면은 그게 있어야 돼. 물론 요즘에 뭐 어디에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프로가 뭐예요? 뭐 옛날에 뭐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으려나 몰라도 기본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 가스, 전기가 다 있어야 돼. 상하수도 시설이. 자, 그럴 때는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 성립에 효력되며 어떠한 점에는 법리는 춘범 이게 야 네가 할 필요도 없어 이 말이야. 이거는 이 말은. 자,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소리잖아요. 물론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그런 문구가 있지만은 수도급수 조례가 있어요. 의정부시 상수도급수 조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데는 전부 다 이런 내용이 있어. 사용 승낙 받아갖고 라는 거. 근데 그거는
어디서 무식하게 해놓으니까 전부 다 그걸 갖다 뻔받아 그대로 해놓은 거야.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2016년 이 판례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자, 급수공사 시작 갑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행정기관은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했나요? 그렇습니다. 그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단은요? 법원에서는 누가 했냐면은 이거 봐요. 여기 없네. 그거 안 했는데. 자, 법원에서는 쳤어. 법원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있어. 이게 판례를 잘 봐야 돼. 자, 여기가 도로니까 상하수도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야? 토지사용승낙 여기가 을이래. 을로 됐네. 여기 갑이야. 갑. 그래서 갑이 상하수를 하려고 뭐예요? 토지사용 승낙의 소를 제기했어. 갑이 이제 뒷땅이 을을 상대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라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 갑이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 내가 한 말은. 근데 갑이 패소를 했어. 졌어. 토지사용 승낙 소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진 이유가 있어. 왜? 집에 가서 아들, 딸 있으면 엄마가 밥을 줘, 안 줘? 당연히 주는 거잖아. 주라고 해야지 주나? 당연히 주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상대로 엄마 나를 밥을 줘야 된다 하고 소송을 제기했어. 그 소송이 할 일이야 안 할 일이야? 그래서 패소를 시켰어. 야 인마 너 소송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따위 소송을 해? 소송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야 돼서 봐. 그래서 보면은 이거야. 자, 토지 사용 승낙의 소가 아니라 갑은 자신에게 을 소유 토지 중 수도등 시설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의 수도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해요. 예? 확인의 소를 제기해란 말이요. 사용 승낙소가 아니라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가부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서 지자체에다 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사용 승낙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뭘로?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 그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 이해되시죠? 엄마한테 밥 주라고 소송하면 돼 안 돼? 안 돼! 싸가지 없다고. 이놈 불효 막 심한 놈이고 판사가 자식놈한테 패소 판결 내릴 거야. 그런데 왜? 엄마가 부모는 당연히 밥을 줘야 돼. 소송 안 할 거 했다 이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그런 사용 승낙의 소가 아니라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확인의 소는 싸맬 일이 있어 없어? 가봐보라고. 없어. 판사가 바로 띵띵띵 때려보면 끝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필자가 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통하여 맹지 탈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